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곧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약간 집중을 좀 해보면은 이번에 유세 다녀온 것들을 모아서 글들과 연설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네. 성장과 통합이라는 네. 표현이었고 네. 또 성장이라는 표현을 강조하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금기 시대선 보수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꺼냈더라고요. 네. 어떤 징표라고 보십니까, 의원님? 아무래도 지금의 정치 구도를 반영한 말이고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릴 필요 없이 시청자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 네. 거예요. 그 내란 이후에 보수의 어떤 그 빈집을 가가지고 그 대신 관리해 준 거거든 그게. 그런데 이 저기 민주당은 중도 보수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처음 한 말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저기 김대중 옛날에 저 그때 대표가 자민련하고 통합할 때 했던 말이에요. 네. 지금 내가 그 기사를 찾아놨어 사실은. 아, 그래요? 네, 네. 찾았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중도 보수 이러면서 그 자민련하고 거의 모든 정책이 맞다. 그랬는데 단지 몇 가지 대북 정책만 자민련이 잘 협조해주면 더 이상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김종필이 대북 정책에 협조를 했어요. 전향적으로 했죠, 그때. 네,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김근태 당시 의원, 김근태 부총재죠. 네. 거기 출판 기념회에서 JP를 봤는데, 어. 우리 저 김대중 총재 그 대북 정책은 나라를 구할 정책이라 그러더라고. 야, 그랬구나. 그래서 네. 나는 이제 거의 다 됐구나. 네. 그래가지고 그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진보는 소수파, 비주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회의 어떤 주류들을 적대시하거나 배제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커 보이는 게 저는 그 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 편으로 끌어오는 그 큰 품을 봤는데 그 이후에 오랜만에 한 20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28년 만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경영을 하면은 네. 치국의 철학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이데올로기나 정체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사회개혁을 할 때. 네.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이제 공화를 이루면은 어떤 치국의 철학으로서는 나쁘지 않다. 네. 단지 어느 한쪽이 너무 소외만 되지 않도록 네. 이렇게 존중하고 배려만 하면은 이 치국의 철학으로서는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말하자면 이런 얘기하는 동안에 왼편이 소외될 수 있거든. 맞아요. 또 광장의 네. 주역들 그게 주로 노동단체 여성 소수자들이거든요. 이분들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게 뭐 권영국 후보가 보완하고 있지만 잘 조화가 되면은 치국으로서 평천하까지 이르는 네. 하나의 철학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JP라는 보수 세력을 껴안아서 연합과 연대를 중시했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람을 껴안긴 했지만은 좀 약간 다른 부분들이 결국 윤석열 정부라든가 국민의힘 세력이 기본적으로 진짜 보수가 아니다. 그러면서 가짜 보수, 진짜 보수를 구분을 하면서 비상식적 세력이 보수를 스스로 일컫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붕괴시켜야 된다.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저는 앞으로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왼편은 진보 정당한테 자리를 내주면 네. 그 진보 정당은 큰 보수 중도 보수 정당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네. 개혁의 길로 자꾸 잡아 당기는 것이죠. 이 역할을 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일종의 진보 정당이 예인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뭐 조국 혁신당은 쇄빙선이라 그러던데 네. 우리가 예인선이라 그러니 슬쩍 바꿔 쓰더라고. 그런 역할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어떤 그 국정을 책임지는 어떤 주류 세력으로서 중도 보수의 어떤 중심을 세운다. 네. 그렇죠. 이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영남 지역에 이제 유세에 간 것들을 보면 특히 이제 경북 구미가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아니겠습니까? 대단하다. 거기에 가가지고 어떤 구미 말을 대단. 했냐? 좌측이든 우측이든 무슨 상관이냐? 박정희 정책이면 어떻고 김대중 정책이면 어떻냐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네. 진보 진영에서 선거 기간에는 감히 꺼내기 어려웠던
박정희라는 말을 아예 언어로서 선거의 언어로서 공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과거와 좀 다른 부분이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덩샤오핑의 흥묘백묘론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 아닙니까?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게 이제 개혁 개방기의 그 실용주의를 대표하는 말인데 비슷한 말인데요. 네. 저는 이게 북유럽 국가들의 사상이라고 봐요. 우파 좌파의 좋은 정책은 다 뽑아 쓰더라고. 네. 그래서 좌파가 북유럽 가면은 좌파의 천국이다 그러고 우파가 북유럽 가면 우파의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네. 각자 와가지고 지가 본 것만 얘기해.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두 개 다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박정희 뭐 김대중 뭐 이런 어떤 그 사람들의 하나는 산업화 하나는 정보화니까 산업화에서 정보화로 갔듯이 그 다음의 정치인으로 이재명 후보가 지능화 시대를 개척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의 시대 구분에서의 대표적 인물들이니까 네. 수평적으로 비교할 일은 아니고 그렇게 어떤 각 한 시대에 자기 자리매김이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요. 정도로 정리하고 네. 다만 미래로 가자는 거예요. 이게 저기 뭐냐 하면은 그 나는 지능화 시대. 네. 이게 이제 전혀 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으니까. 네. 네. 그 오후 4시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저희와 전화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아마도 후보님께서 바로 이제 통화를 받아가지고 증문즉서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아직 이제 전화가 걸려온 상황은 아닙니다. 네네. 네. 어떻게 말씀해야 해야 된다. 네. 그 전화를 드리는 걸로 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제가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한번 암호까지 풀어야 되네. 그러니까 제가 이 받는 상황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네. 제가 아니, 모르고 있었는데 네. 이재명 후보랑 첫 번째 인터뷰도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출입하거나 할 때 네. 연락을 드린 적이 따로 이제 없었어가지고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오늘 이재명 후보와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은 네. 처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좀 긴장하셨어. 좀 긴장했습니다 지금. 네. 네 지금 수화음이 가고 있어 전화기 송지름이 가고 여보세요? 있는데 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경향TV 이재명입니다. 경향신문의 구교현 기자입니다. 네. 아, 네네네. 아유 반갑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네, 사실은 우리 민주파출소에 수배자 네. 한 분이 같이 계신데 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신데요? 김종대 전 의원이라고요. 네네네. 아니, 말씀 들어보니까 최근에 이제 반갑습니다. 네. 후보님하고 이제 그 마주칠 기회도 약간 있었는데 지금 손사래를 치고 있네요 보니까요. 네. 네네. MC 장관님까지 하고 저희 셋이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네네. 네, 무엇보다도 이제 21대 대선이 투표일이 그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후보님 네. 소회가 무엇보다 궁금하거든요. 뭐, 매 순간순간이 엄중하게 느껴지죠. 과거 어떤 선거보다도 선거 좀 많이 치렀는데 네. 어떤 선거보다도 책임감도 크고 또 간절하고 절박하고 그렇습니다. 네. 안 그래도 어떤 결과가 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말 지지를 받고 있는 또 관계를 단절도 못하는 김문수 후보가 혹여라도 당선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게 큰일 아닙니까? 내란 네. 수계가 되돌아오는 거죠. 화려하게 부활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한 표라도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후보님의 마음과 다양한 그 국민들의 의견도 일치했던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네. 유세 현장에서 정말 네. 온몸으로 비가 오는데도 흠뻑 젖고 빗물이 네. 안경까지 타고 흘러도 뭐 자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 시민들의 모습이 네.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랬죠. 네네. 후보님 같은 경우에 가장 기억에 남는 현장이나 유권자들의 모습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뭐 어쨌든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장면이 제일 눈에 밟히죠. 저도 뭐 잊지 않겠다고 약속도 드렸고, 저도 그때 뭐 눈물 나던데, 그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면 그 장대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쫄딱 맞으면서 그렇게 수천 명이 서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모습도 있었고 심지어 이제 후보보다도 후보의 안전을 더 이제 걱정하는 시민들의 모습에서 그 묘한 감정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는 사실 작년 그 피습 사건, 암살 미수 사건 이후로는 뭐 그런 피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두렵거나 뭐 별로 그런 건 없는데 이제 국민들 그 현장에 오시는 분들께서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요. 제가 한번 그 방탄유리 밖으로 나와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들어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연설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그죠? 네. 들어가 막 이런 소리를 해서 오늘 죄송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도 있었고 요즘 제가 현장에 간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네. 과거 대선과 다른 점이 뭐냐고 물었더니 네. TK하고 PK 여론이 우리가 르포를 네. 보통 가지 않습니까? 네. 과거와 좀 많이 다르다고 하던데 후보님께서도 영남에 직접 가보시고 느낀 민도 좀 다릅니까? 네, 네. 과거 대선 때하고는 확연히 다르긴 해요. 일단은 그 많이 오시는 분, 이거 뭐 유세나 제가 어디 행사 현장에 오시는 수가 정말 거의 2배 가까이 아니,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요. 늘어난 것 같아요. 뭐 그 뭐랄까 절박한 감정을 서로 공유하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네, 저도 그런 모습이 좀 들었고 네, 네. 그리고 보면은 이제 그 이번에 여느 민주 후보보다도 그 영남 네. 지역에 많이 가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도 네. 있겠죠, 당연히. 물론 뭐 어느 지역 안 중요한 데가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지역이 지지율이 뭐 21%, 23% 이랬으니까요. 네. 근데 거기 가끔씩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뭐 비슷한 경우도 가끔씩 나오고 그런데 마음을 못 정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더 많이 가게 됐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이게 보면 직접 겪어보는 거하고 네. 언론이나 뭐 악성 메시지에만 노출됐을 때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제가 저번에 산불 때문에 경북을 갔을 때 네. 어느 청송 지역 어떤 그 나이 많으신 어머니께서 저를 보더니 손을 잡고 안 놓는 거예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뭐 거기서 보는 거하고 다르네. 아 좋다 뭐 이러시면서 거기가 뭐냐 그랬더니 그거 있잖아 뭐 보는 거. 그래서 그 유튜브에서 나중에 보니까 네네 그렇다 하면 변하죠. 네. 아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게 그 네. 경북 그 안동에 네. 유림 인사분들이 지지 선언을 했잖아요. 네네네. 야, 저는 그거 그렇죠. 뭐 깜짝 놀랐어요. 그거 누구 어떻게 한 겁니까 이거 도대체? 뭐 누가 뭐 특별히 했다기보다는 네. 거의 안동에 이제 유림들이 많으시니까요. 이제 유학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분들 중에 뭐 전에 제가 인사도 한번 다녔었고 네. 안동에 또 문중들이 많아요. 그 전통을 지키시는 문중들이 많고 그 문중을 제가 전에 이번에는 바빠서 못 갔는데 전에 그 문중들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네. 그분들이 그때 그 보시고 난 후에 잊지 않고 입장도 내주시고 이번 선거운동 유세 갔을 때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아, 그랬군요. 네. 네. 우리 MC 장관님이 네. 질문 좀 해주시죠. 네. 네, 후보님 네. 연설하는 거 다 챙겨서 보고 있습니다. 저 MC 그래요? 장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재밌겠네요. 네, 경제 이야기도 참 많이 하시는데 네, 네. 지금 우리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좀 경제에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당선되시면 취임 즉시 내수 진작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네. 조치부터 좀 취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 추경하는 건 뭐 기본이고요. 네, 지금 뭐 다행히 김문수 후보 측이 35조 원인가 30조 원 네. 뭐 추경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저희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규모 이상의 네. 추경을 하고 또 한 가지 바로 할 수 있는 게 이 주식 시장을 좀 정상화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5,000포인트 시대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것 때문이기도 하게 조금은 영향이 있을 텐데 주가도 이제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5.5씩 오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불공정 거래, 주가 조작이나 이런 뭐 허위 공시나 이런 거 금방 다 막을 수 있거든요. 네.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제재를 하겠다, 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멈춘다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또 상법 개정도 빨리 해서
그 물적 분할 또는 자회사 설립 이런 거 장난 못 치게 하고 집에 그 경영권 남용 못하게 하고 이런 몇 가지 조치만 해도 주식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내수 시장을 좀 살려야 되는데 뭐 그게 제일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네. 아, 정말 와닿습니다. 저도 주식 하고 있는데 제 주식 보면 진짜 찐 민주당이거든요. 지금. 작전 좀 사지 마시고. 자, 선거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유지하겠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불 좀 질러 주십시오. 네네 그러시죠. 아니, 그리고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과거 저서를 보면은 네. 싱크보다 액트가 중요하다 이런 표현 좀 하시잖아요. 네네. 그 액션 플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준비해둔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그 우리 국민들이 좀 이렇게 기대할 만한 액션 플랜들 좀 얼마나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경제 회복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산업 경제 정책 방향을 국민들한테 제시해 줘야 돼요. 지금은 이 나라 산업 경제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정부가 선도를 해줘야 되는데 방향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냥 네. 방치해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인공지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산업에 집중 투자한다, 지원한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뭐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벤처든 거기 집중하자 네. 하는 거 하나 하고요. 장원 씨 좋아하시겠네. 네. 두 번째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할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아리백에 대응도 해야 되고요. 네. 유럽의 탄소 국경세 그 대비도 해야 되고 국내 전력이 매우 부족하게 되는데 이제 재생에너지로 대대적으로 확충을 해야죠. 그럼 관련 산업들이 좀 괜찮을 거다. 그리고 이제 문화산업을 좀 키워봐야겠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가진 뭐 드라마, 웹툰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뭐 네. K-뷰티, 푸드 뭐 이런 것들을 산업화해가지고 전 세계에 좀 한국도 알리고 시장도 개척하고 관련 문화산업들도 사실은 매우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뭐 집중 투자할 생각인데 이제 이런 방향들 좀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좀 회생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의원이 사실은 네. 국방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방위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할 거라고 해주십시오. 방위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AI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나 해주시면은 우리 네. 후보님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후보님 너무 그- 저기 유식한 거 물어보지 말아주세요. 네, 후보님 저는 약간 방향을 틀어서요. 네. 지금 제일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큰 바위처럼 버티고 있는 존재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통상 문제가 심각하죠. 네. 예, 통상에다가 지금 안보 문제도 뭐 네, 네. 굉장히 그 주한미군도 성격이 변화될 네, 가능성이 네. 높고 주변에 아주 지정학적인 그 굉장히 거친 파도가 밀려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만약에 미국에서 어떤 주한미군을 뭐 감축하겠다. 또 네. 대중국 전선에 한국이 나서라. 이렇게 압박이 가해온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러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얘기를 하면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좀. 예. 네. 아우.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굉장히 기억에 남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은 그 분당이 강남 벨트라고 불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네. 굉장히 많은 사실은 분당에서 득표를 하셨고 그리고 여세가 이어지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분당에서 배출되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네, 네. 이번에도 보면 중도 보수 전략을 이제 많이 피시면서 아마도 성남시장 때 선거 벤치마킹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선거 치르면서 좀 그때 분당의 분위기를 좀 다른 곳에 기대를 좀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정치가요. 예를 들면 저는 김종대 의원께서는 좀 의견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저는 정치는 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향이나 가치나 이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정치의 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국민들의 삶을 놓고 하는 실험의 장은 아니거든요. 네. 아주 냉혹한 현실이죠. 저는 언제나 국민 다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또 우리가 가진 자원과 역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장 유효하고
필요한 그런 정책에 집중해야 된다.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좌파 정책이냐 우파 정책이냐 네. 뭐 중도 정책이냐 이런 건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개량주의자라고 불러도 할 수 없는데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비의 뭐 문제의식을 네. 가지고 있어도 상인의 현실 감각을 잊지 말자. 가더라도 반발짝만 앞서가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 저는 정말로 실용적으로 가고 싶어요. 네.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은 너무 팍팍한데 신선 노름 같은 그런 논란으로 안 빠지게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필요하냐 안 하냐, 유효하냐 안 하냐, 어떤 게 더 유용하냐 거기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또 이 지지자 국민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되면 이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 있던 이번 내란 상황을 통해서 네. 드러난 이 부조리들을 다 좀 이렇게 이 개혁을 해주실 거라는 기대감, 그게 좀 가장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사실은 내세울 필요도 없고 네. 뭐 주요 정책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네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게 네. 그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보거나 그 누구 주가 조작해서 돈 벌고 뭐 수사도 안 받고 이러면 세상 뭔 재미로 삽니까? 네. 그러니까 규칙을 어겨서 돈 벌거나 이익 볼 수 없게 하고 네. 규칙을 지킨다고 손해 보지 않는 그냥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는 네.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상식적인 세상을 망가뜨리고 사람들에게 배신감이나 아니면 소외감 느끼게 하는 그런 거에 고쳐야죠. 그걸 안 고치는 거에 기본 아닙니까? 그걸 뭐 마치 거대한 엄청난 정책인 것처럼 말하고 네. 그거를 일부에서는 아니 뭐 정치 보복 운운하면서 아니 이 네.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드는 게 무슨 정치 보복이에요. 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맞는 말씀이십니다. 와, 네. 농구 경기하는데 규칙 어기면 꼭 파울 줘야지. 그럼 검찰 개혁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뭐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 뭐 그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상식에 부합하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있고 네. 지금 제일 악용되는 게 누구를 딱 표적으로 만들어 놓고 기소하기 위해서 증거 조작하고 사건을 만든 다음에 지가 기소해버리는 거잖아요. 즉 수사하는 주체하고 기소하는 주체가 똑같으니까 기소하기 위한 수사가 가능해져요. 그런데 이거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기소할 수 못하게 하면 네. 수사하는 측이 일부러 억지로 그 가짜 증거 만들고 사건 조작해도 기소하는 측이 분리가 됐으니까 기소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견제를 시켜야 된다. 근데 이거는 대체적으로 전 세계가 하고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만 이 옛날에 일본 형사소송법 우리가 뺏겼는데 일본이 이 법을 만들 때 그 독립운동가를 잡으려고 뭐 기소 편의주의나 왜냐면 죄가 돼도 기소 안 해도 된다 이런 법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기소는 오로지 검사만 한다. 검사가 다 한다. 봐줘도 되고 뭐 만들어도 되고 검사가 지가 수사해도 지가 기소해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건 비정상이거든요. 이제 정상적으로 돌려놔야죠. 여기 연관돼서 여쭤보면은 기본적으로 후보님이 말씀하신 방향에는 많은 국민들이 네.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네. 그 개혁의 속도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 네. 과거 정부에 비했을 때 좀 이재명 정부는 좀 어떨까라는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뭐 어떤 특성이 좀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 안 흔들려요. 네. 그냥 할 거는 하고 네. 그냥 뭐 속도도 정하면 그 속도로 가고 네. 외부 요인이나 저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하다 만다든지 또 적당히 한다든지 뭐 필요한 속도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을 겁니다. 네. 네, 후보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리면서 갑자기 떠오른 건데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아무래도 선거 하루 전이다 보니까 질문하는 저도
혹시라도 무슨 잘못된 말이 나올까 너무 긴장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저쪽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도 별로 이제 언론에서 이제 공론화가 되지 않고 남의 집안 그 안타까운 가정사 가지고 네네. 공개적으로 연설하는데 얘기하고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게 별로 이렇게 언론에 다루지도 않고 공론화가 안 되는데 정작 이제 후보님 관련된 이슈는 네. 뭐 조금만 뭐 꼬투리만 있어도 뭐 워낙 이렇게 문제를 삼는 곳이 많다 보니까 질문하는 저도 긴장이 되는데 후보님 말씀하실 때 긴장 안 되세요? 가더라도 네. 그들이 저지스럽게 가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가자. 이런 네. 식으로 하면 그들이 로우 가더라도 아, 네. 우리는 하이로 가자.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질문하는 저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데 그래요. 항상 아니, 많은 말씀하시는 후보님 말만 어떨까? 하면 그걸 왜곡해가지고 꼬투리 잡고 네. 조작하고 아니 무슨 그래서 이게 정말로 나쁜 정치 풍토예요. 네. 네. 댓글에도 뭐 하나 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된다. 후보님한테 안 좋은 영향 끼치면 안 된다. 뭐 정책 질문 그만해라. 정책 질문 5만 분들이 아니, 다 그러면은- 한마디씩 거두고 계세요. 정책 지금. 질문 말고 저한테도 네. 사실은 인터뷰 같은 거 하지 말라는 캠프에 엄명이 있는데 네. 제가 사실은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인터뷰 중입니다. 아니 정말로 가벼운 질문 하나 네. 드리면은 네네네. 사실은 그 후보님이 선거 기간에 유행시킨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그 처음에 신고 나도 운동화 있잖아요. 그 리복 운동화. 네네네, 리복. 그 파란색 네네. 빨간색 운동화였고 네네. 하나는 봤더니 이재명 안경이라고 국산 브랜드인데 아, 중소기업 안경을 품절을 만들어줬습니다. 이거 계획하신 겁니까 혹시 이거? 전혀 아닙니다. 누가 추천하신 거예요? 예. 운동화는 제가 이 운동화를 찾아보라고 했죠. 빨간색, 파란색 섞인 거. 아 섞여 있는 거를.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그 스타일 팀이 찾은 거예요. 네. 이거 근데 사실 뭐 매진됐다고 그러대요? 맞이 매진됐고. 근데 국산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 근데 재밌는 게 정말로 우리 이제 스타일 팀에서 싼 걸 찾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원가가 89,000원인데 3만 몇천 원인가 그러죠. 예. 3만 원짜리에 판매되던 게 지금은 이제 살려면은 10배를 더 줘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게 도대체 이거- 시장 경제가 아닌데 이게 지금. 이거 팔아야 되겠는데? 당근해야 되겠네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안경테도 네. 과거에 연예인들이나 대선 후보들이 보면은 외국테를 껴가지고 유명해진 적이 있는데 그렇죠. 이게 네. 보니까 뭐 바이코즈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름 자체도 몰라요, 이제 그냥. 코리아의 코즈라던데 요거를 또 이렇게 끼셨어요. 품질 괜찮으니까 쓰고 있는데 네. 이것도 근데 저는 우리는 광고를 해줘도 뭐 수입이 없으니까 아쉽긴 합니다. 뭐 동양팀 광고 좀 해도 책 되겠습니까? 네. 그거 말고 책 좀 사주세요. 책. 책. 네,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이제 말미를 향해 가고 있는데 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당선을 전제로 한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네, 네. 그 대통령이 만약에 되시면 선거를 통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인사부터 할지를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는 어려우시지만은 인사. 통상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게? 뭐 제가 구체적으로 뭐 선거 이긴 다음에 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그게 또 뭐 다 된 것처럼 그런다 이럴 가능성이 아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어보시기도 좀 그랬을 것 같은데 그냥 일반적인 예로 하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총리하고 비서실장 그다음에 수석들 아닐까요? 아 그렇죠. 네. 네네. 왜냐하면 그 당장 그 대통령실 구성원을 정하지 않으면 이름을 아무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저희도 개인적으로 뭐 여쭤보진 못하지만은 네. 그 혹시나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실지에 대해서도 많은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 언론인 종사들이 너무나 궁금해할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쭤보지 그러니까 않고. 네. 우리 언론 상황이 네. 그 정치 상황, 언론 상황이 너무 좀 비정상적인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일반적인 얘기를 하면 네. 정치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렇고 특히 정치는 더 그런데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를 다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A 플랜 가장 좋을 때, 또 뭐 잘 안 좋을 때 B, C, D 플랜을 다 짜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공공에 관한 문제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렇죠. 관계된 일이라서 사실은 좋은 경우를 상정을 했다가 나쁜 경우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가 당황하고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래서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대비해 놓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네. 그런 경우를 혹시라도 언급을 하면 다 된 것처럼 막 이러면서 왜곡하고 조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사실 하기 어려운 거죠. 음. 네,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네네. 그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그 언론과의 소통이 굉장히 부실하고 문제도 많았는데. 저번에 뭐 도어 스태핑인가 그거 많이 했잖아요. 아니 근데 네. 이제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결말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데 혹시 저도 기자니까 네. 그 만약에 되신다면 언론과의 소통을 좀 어떻게 하실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까 제가 기자회견 때 똑같은 질문이 나왔었어요, 사실은. 음. 네, 언론과의 소통도 중요한데 사실 언론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국민과의 소통을 최대로 강화할 생각이고 오히려 저는 다른 정치인들하고 달리 언론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한 건 아니고 사실 직접 국민과 소통한 측면이 강하고 맞습니다. 또 국민들의 높은 지지 때문에 여의도에서 지지는 적었지만 여기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국민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최대한 많이 할 생각이에요. 아, 직접 소통을 최대한 많이 네. 하시겠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언론과의 소통도 당연히 또 국민과 소통하는 네. 수단이기 때문에 음. 당연히 하고 또 메이저 언론 중심이 아니라 아까 어떤 기자분이 말씀하시던데 네. 예를 들면 뭐 그 소규모 언론들 이런 그렇죠. 데도 공평하게 네. 기회를 줄 방법을 좀 찾아볼 생각이고요. 도어 스태핑 어떻게 하겠냐 그러길래 제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그것도 뭐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준비해서 하는 게 필요하죠. 네. 어떤 중요한 국정인데 뭐 툭 던지듯이 혹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남의 일이 아니라 공공의 일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것도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되겠죠. 네. 끝으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내일이 선거고 이번 선거는 내란 극복을 위한 선거다. 내란 때문에 생긴 선거고 다시는 내란 같은 거 안 생기게 방지책 만드는 게 제1의 목적이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국민들께서 직접 나서서 투표로 심판해 주지 않으면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님은 뭐 이런저런 다른 말씀 많이 하시지만 윤석열 내란 수계와 단절하겠냐는 질문에 답을 안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다니면서 계속 그 김문수 지지해달라고 선거운동하고 다니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이 다시 당선이 혹시라도 되면 네. 그 윤석열 아바타죠. 근데 윤석열이 상황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다시 내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선거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어서 정말 이 선거로 나라 운명이 결정된다는 그런 생각 꼭 좀 해주시고 투표를 포기하면 결국 그 내란 세력을 편드는 결과가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오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오늘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제가 네. 감사드리죠. 오늘 좋은 꿈 꾸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 잘 선생님, 챙기십시오. 장원 MC도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장하고 예. 듣고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봐요. 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